빼곤 다 한다 했어. 자, 1번. 어떤 수의 4배에다가 3을 더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3배에다가 4를 더한 거죠. 그쵸? 그렇게 했더니 처음 구하려고 했던 수보다 1만큼 작아졌다고 합니다. 자, 요거 우리 책에서 풀 때도 조심해야 됐었던 게 여기가 지금 1만큼 작은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다 1을 더 빼면 더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얘는 1을 더해줘야 돼,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하시면 는 이렇게 하면 x가 2가 나오지. 2,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넣고 처음 구하려고 했던 수 찾으면 답은 11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11. 됐어요? 자, 2번 빨리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2번 어떤 수에 5를 더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어떻게 했대? 5를 곱했대. 이렇게 했더니 어떤 수보다 얼마큼 크대? 8만큼 더 크대. 근데 이것도 잘 봐. 여기가 더 큰 거야. 그치? 그럼 여기다 8을 더 더해주면 이게 안 될 거 아니야. 빼기 8을 해주든 아니면 이쪽에다 더하기 8을 해주든 이렇게 해줘야겠지. 그럼 얘는 x 더하기 13이 5x니까 13. 잘 쓸게. 13. 그러면 뭐야 이거? 맞아? 네, 맞습니다. 그러면 x가 얼마야? X가 뭐야? 뭐야? 뭐 잘못했는데? 잠깐만. 다시. 어떤 수에다가 5를 더해야 됐더니 잘못해서 곱했더니 어떤 수 뭐 어떤 수보다 더 큰 거구나. 아, 어떤 수보다 더 큰 거네. 그러면 x 곱하기 5 하고 8만큼 더 크다. 어떤 수보다 더 크다. 미안해. 다시. 얘가 어떤 수보다 8만큼 큰 거야, 이렇게. 식을 잘못 봤다. 그럼 얘가 5x가 x 플러스 8이니까 4x가 8이니까 x는 2겠지. 2. 그리고 잘못 계산한 게 요거니까 바르게 계산하면 답은 3번. 5만 더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도 되죠? 다 썼지 이거. 2번 다 거의 다 맞았잖아. 네. 빨리 써. 봅시다. 다음 장 넘겨보세요. 4번. 성량계비를 쭉 이어서 이제 정팔각형을 계속 만들 건데 잘 보세요. 이게 첫 번째 성량계비는 첫 번째는 8개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팔각형이니까. 근데 그 다음에 늘어날 때마다 몇 개씩 더 늘어나요, 얘가 지금? 7개. 7개씩 쭉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거는 쓸 때 7x라고 쓰는 게 편하겠죠. 7x. 그런데 이 7x라고 쓰면 요 첫 번째 썼던 하나가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7x면 1 이렇게만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게 64개니까 7x가 63이고 x는 9겠죠. 9. 그래서 정팔각형의 개수는 9개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5번까지 하고 정리할 시간 줄게. 자, 5번은 5명씩 앉으면 10개 남고 마지막 의자에 1명이야. 그 다음에 4명씩 앉으면 3명이 못 앉는 거야. 자, 일단 4명씩 앉으면 3명이 못 앉는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해. 5명씩 앉았어. 그런데 의자는 10개가 남았죠. 그지? 10개 남았어. 근데 일단 10개를 먼저 빼긴 빼야 돼. 남았으니까. 그리고 이 마지막 의자에 5명이 앉았니? 아니지. 빈자리가 있잖아. 그래서 하나를 더 빼는 거야. 11을 빼는 거야. 10개를 빼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이렇게 빼놓고 나서 어쨌든 마지막 의자에 1명이 있긴 있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1만 더하고 는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죠. 그러면 4x 플러스 3이 5x 마이너스 55 더하기 1이고 x를 구해보시면 x가 57이 나올 겁니다. 이 57은 의자의 개수야. 학생 수를 구하려면 대입하시면 되겠죠. 학생 수는 231명. 답은 3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두 문제 저기 정리하시고 6번은 여러분들 시켜볼 거예요. 한 명. 해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x에서 2를 뺀 게 아니라 3을 뺐죠. 왜 3을 뺐죠? 마지막 의자에는 6명이 아니라 5명이 앉아. 마지막 의자에는 6명이 안 앉고 5명이 앉았기 때문에 의자 하나를 더 빼고 그 다음 뒤에다가 플러스 5를 해준 거야. 그렇게 해서 x가 25가 나왔고 얘는 의자의 개수죠.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수는 대입하면 137명.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식 쓸 사람 쓰시고. 자, 8번 원가가 4,000원이 있대요. 4,000원 쓸게요.
자, 이 상품의 원가에 X%의 이익을 붙였으니까 곱하기 100분의 100 더하기 X 쓰겠습니다. 100분의 100 더하기 X. 자, 이렇게 정가를 정하고 얼마를 깎아줬대요, 지금? 200원. 200원을 깎아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냐면 여기까지가 이제 판매한 가격이야. 판매가. 됐을까요? 자, 우리 이제 이익 구할 때 이 판매가에서 뭘 빼줘야지 이익이 나왔었냐면 원가를 빼줘줬어야 돼. 원가를 딱 빼주면 이익이 나올 텐데 그 이익이 뭐냐면 원가의 20%가 이익이라 합니다. 4,000원 곱하기 100분의 20 이렇게 한 게 이제 이익이라고 하네요. 요 식구조 잘 보세요. 원가에서 정가 만들고 정가에서 판매가 만들고 여기서 원가를 빼서 이익을 구해준 요 식구조 잘 보세요. 됐어요?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 같이 요 계산 좀 해보자. 100이랑 4,000이랑 약분되지. 약분하면 얼마? 여기가 40이야, 그치? 그러면 40이랑 얘랑 곱해야 될 거 아니야? 얘 곱하면서 갈게. 4,000 더하기 40x 빼기 200 그냥 쓰고 빼기 4,000도 그냥 쓰고 뒤에 볼까? 이것도 약분되죠? 얘도 이렇게 약분하면 얼마냐면 40이고 곱하면 800이 나올 거야. 800. 그러면 쭉 계산해보면 이 40x가 4,000 지워지고 1,000이 나옵니다. 그러면 x 값은 25 나오겠죠. 답은 25%를 붙였습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요거 19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따가 우리 원가 정가 또 나오니까. 자, 요거 필기하세요. 얘들아 봐봐. 근데 그러면 이제 이럴 수 있어. 몇 퍼센트가 아니라 그러면 얼마를 붙였습니까? 실제로 물어보면 어떻게 하냐면 4,000에다가 25%죠. 이렇게 곱하면 돼. 이렇게 곱하면 1,000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실제로 그 값을 물어봤을 때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해볼게요. 9번 보면 어느 중학교에 작년 전체가 800명이라 합니다. 그럼 남자, 여자 전체 해서 800명이라 쓸게. 작년 기준이야. 올해는 작년에 비해 여학생은 5%가 증가할 거고요. 남학생은 1명이 빠져서 전체적으로 3%가 증가할 거래. 구할 거는 올해의 여학생이 얼마인지 구하는 거야. 올해의 여학생. 자, 근데 요거 뭐 수업 잘 들었으면 이제 기억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올해를 x로 두면 안 되죠. 뭐를 x로 둬야 되죠? 작년. 올해의 여자를 구해야 되니까 작년의 여자를 x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의 여자가 x인데 5%만큼 증가했다며. 그러면 이쪽을 식을 뭐라 쓸 거냐면 100분의 5x라고 쓰겠습니다. 증가했으니까 그냥 플러스 붙인 상태로 쓰면 되고 전체적으로는 몇 명 증가했지 얘들아? 전체적으로 아니 몇 퍼센트 증가했지? 3% 그렇지. 그럼 얘는 100분의 3을 쓰고 실제 명수가 나와 있으니까 곱하기 800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걸 이제 계산해 보시면 요게 24가 나올 거야. 자, 그럼 식 구성할게. 마이너스 1 더하기 100분의 5x는 24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1 넘기면 25고 이게 100분의 5가 20분의 1이지. 이렇게 하니까 x 구해보시면 500명입니다. 500명. 근데 내가 지금 구한 x 이게 답일까요? 이게 답이 아니죠. 얘는 작년의 여자야. 그치? 그럼 올해 여자는 그거에 비해 5%가 증가한 거니까 500명의 10%면 50명이거든? 5%면 25명이야. 그래서 답은 525명 이렇게 쓰면 됩니다. 525명. 여기다가 5%가 더 늘었잖아. 여기에 10%가 90. 자, 이 10번 똑같은 증가감수인데 별표 하나만 칠게요. 얘는 계산이 조금 많아. 그래서 별표 하나만 칠게. 자, 어느 중학교에 올해 전체 학생 수야? 그러면 작년 플러스 마이너스 올해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전체 했을 때 8%가 감소했대. 8%가 감소해서 1242명이래요 지금. 이렇게 8%가 감소해서.
그러면 여러분 이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게 그럼 니네가 작년에 전체 학생을 구해야 된다는 소리야. 이 작년의 전체 학생 수. 자, 이거부터 먼저 구하고 가겠습니다. 작년의 전체 학생 수를 작년 학생 수를 우리 x라 한번 해볼게. 작년 전체를 x. 일단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쓰세요. 자, x인데 8%가 감소한 거지. 맞지? 8% 감소한 거야. 그러면 식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x에다가 100분의 뭘 곱해야 되냐면 100-8을 곱해야 돼. 8%가 감소했으니까. 이렇게 한 게 지금 얼마란 소리냐면 1242명이란 소리야. 자, 우선 이거를 푸시고 작년에 전체 학생이 몇 명인지부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요거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이 식. 자, 풀어봤나요? 그럼 얘가 이제 92잖아. 그치? 90이고 약분 돼. 이거 약분하면 x가 그냥 바로 할게. x는 1350명일 거야. 1350명. 스파실 가 있어 잠깐. 1350명이야.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1350이라 쓰고 시작할게. 1350명. 요게 1단계입니다. 올해 학생 수를 보고 이게 8% 감소한 거니까 작년에 전체 학생 수를 구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작년에 남학생 수는 여학생 수의 1과 3분의 1배보다 15명이 적다라고 되어 있지. 그럼 얘는 구하는 거는 남학생 숫자야. 작년 남학생. 맞지? 그런데 얘는 작년에 남학생을 x로 두면 좀 힘들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둘 거냐면 여자를 x로 두고 여기다가 이제 한번 맞춰서 가볼게. 여학생 숫자에 1과 3분의 1이니까 얘는 3분의 4야. 그치? 곱하기 3분의 4. 한 것보다 몇 명이 적은 거냐면 15명이 적은 거야. 이렇게 해야 돼. 남자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야 될 식은 요 줄에 있겠죠. 여기 맨 위에 줄. 자, 3분의 4x 빼기 15 더하기 x 남자 여자 합쳤을 때가 1350명이야. 이렇게.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니? 3분의 얼마야? 3분의 7x지. 그치? 3분의 7x는 요거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1365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 x도 한번 풀어볼까? 얼마인지? 답 내보세요. x. 자, x가 이제 585가 나와. 이거 못 풀면 안 돼. 이건 큰일 나, 못 풀면. 그러면 얘가 이제 585인 거잖아. 근데 이거를 답으로 쓰면 안 되지. 얘는 여자잖아. 그럼 남자는 어떻게 해야 돼? 전체에서 빼줘야지. 여자만큼을. 그렇게 빼면 그게 몇 명이야? 765명 나오겠지. 765명. 자, 그러면 다시 봐. 이거를 통해서 작년에 전체 학생 구하는 게 첫 번째 단계야. 1단계. 그 다음에 식을 이렇게 세우고 x를 풀어서 여자 구하는 게 2단계야. 그 다음 마지막 3단계는 전체에서 여자를 빼주면 남자가 나오겠지. 그렇게 3단계야. 이거. 나 이거 별표 쳤다. 별표 쳤다는 거는 나온다는 소리야. 이거는. 자, 원가가 5,000원이래요. 그럼 5,000원부터 쓰고. 근데 이제 여기는 여기다가 뭐 얼마큼 몇 퍼센트 붙여서 정가를 만들었어요. 이런 얘기가 없어. 그래서 그 얘기를 없어도 해줘야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100분의 100 더하기 x 이렇게 이제 쓰겠습니다. 아까랑 19조 똑같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할인을 할 거래. 몇 프로 할인한대? 30% 할인할 거니까 곱하기 100분의 100이고 이제 할인이니까 빼줘야겠지. 100-30. 됐어요? 됐어. 자, 이렇게까지 한 거. 여기까지 한 게 뭐냐면 현재 판매가야. 여기서 이익을 구하려면 뭘 빼야 된다 했었죠, 내가? 원가를 빼주세요. 원가를 뺐더니 원가에 몇 퍼센트 이익이 나온다 했냐면 5% 나온다 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갖다가 약분을 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5,000이거든. 얘네 둘이 곱하면 얼마야? 이거랑 곱하면? 만이지 만. 그러면 분모가 만이고 위에 분자가 5,000이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약분하면 2가 남지. 2.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얼마야 그러면? 70이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35가 남겠지? 자, 그러면 35랑 얘랑 곱해서 갈게. 3,500 더하기 35x 빼기 5,000은 얘는 뭐겠어 그러면? 계산하면? 약분하면 50이니까 250이야.
그럼 이게 x 풀어주면 답 나오겠네? 그치? 자, 요 x를 풀어주시면 x가 일단 x가 50이 나올 거야. 그쵸? 50. 근데 이 50이라는 숫자는 원이 아니라 단위가 퍼센트잖아. 퍼센트. 그렇기 때문에 원가에 50%를 더 붙였다는 소리야. 그럼 저거의 50% 얼마지? 2,500원이거든. 그래서 답은 2,500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식 세울 줄 알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저거 적으시고 밑에 12번도 한번 해볼 건데, 자, 12번은 원가도 안 나와 있거든. 그래서 원가를 뭐라 쓰냐면 그 프라이스를 줄여서 P, 원가를 P라고 놓고 X 퍼센트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얘는 위에랑 19조는 똑같은데 원가만 지금 P로만 바꿔서 하면 돼. 그렇게 해보세요. 11번 정리하시고 12번 풀어보실게. 식 세워볼게. 자, 원가를 P라고 놓는 거야. P 곱하기 몇 퍼센트인지 몰라. 그래서 100분의 100 더하기 X야. 똑같아. 이렇게 하고 나서 20%를 할인한다며. 그러면 곱하기 100분의 100 마이너스 20. 이렇게 하고 이익을 찾으려면 여기서 P를 빼야겠지. 원가인 P. 했더니 8%의 이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여러분들이 세워야 되는 식은 요거야. 아이고, 지우지 말고. 됐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P도 모르고 X도 모르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이런 식 있으면 이거 어떻게 풀어? 일단 다 이론 아니 이항하지 말고 이항하기 전에 더해줘요. 거기서 다 짝수잖아. 어떻게 할까? 2로 나누면 되겠지. 이렇게 같은 원리야. 자, 지금 다 P가 있지. P가 있으니까 다 날려. 이렇게. 대신 여기는 약분한 거니까 0이 아니라 1이 남겠지. 자, 그리고 얘가 지금 1이야. 이 상태.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아직 다 남아있는 거야. 지금. 됐어. 이 상태로만 다시 한번 써볼게. 100분의 100 더하기 x 곱하기 100분의 100 마이너스 20 빼기 1은 100분의 80, 아니 100분의 8. 그러면 P를 다 덜어낸 거지 지금. 네. 맞아요. 그러면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100분의 100 마이너스 20에서 요게 80이잖아 얘들아. 80이니까 100분의 80이 얼마냐면 5분의 4야. 5분의 4 이렇게 약분을 하고, 그 다음에 4랑 뭐 100도 되는데 얘는 그냥 놔둘게. 이 뒤에 거 100분의 80이 100분의 8이 있네. 100분의 8. 요거는 어떻게 할까? 25분의 2. 그냥 얘도 놔둡시다. 그냥 일단 놔두고, 자, 이거 곱한 게 얼마야? 500이잖아. 그럼 양변에 500을 곱할게. 자, 500을 곱하면 두 개 사라지고 얘네가 남습니다. 400 더하기 4x. 그 다음에 여기도 500 곱해야 될 거 아니야. 저기다 500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그냥 500이지, 그치? 은 이쪽에다가도 500을 곱하면 이게 약분이 되면서 40이 되겠죠. 40. 그러면 4x가 140이니까 x 자체는 35야. 35.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거 이제 봐봐. 정리하면서 봐봐. 여기 보면 지금 이건 다르죠. 이게 5,000원이고 P잖아. 그치? 출발 자체가. 그치? 요건 다른데 뭐는 똑같냐면 이 가운데 정가 만들어줄 때 이거 이렇게 곱한 건 똑같은 거 보여? 식 자체는 똑같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구성을 봐보세요. 이 구성이 원가에서 정가를 만들고 할인을 하고 원가를 빼고 이익을 만들고, 이 자리는 다 똑같아. 자리는 똑같은데 지금 숫자랑 문자만 조금씩 다를 뿐이야. 알겠니?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이 어디 갔어? 여기 한 것도 똑같지 않아? 원가, 정가 만들고 여기서 할인을 한 거야. 근데 지금 얘는 할인을 할 때 그냥 얼마 이렇게 깎아준 거고, 원가를 뺀 거고 이익을 구한 거야. 식은 똑같아. 알겠니? 지금 똑같은 거 3번이나 한 거야. 우리 3번 여기까지. 자, 요거 못 정리한 사람들 정리하시고 13번 밑에 거 풀어보세요. 13번은 한 명 지목해서 나와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별은 12분의 얼마?
12분의 5고 그다음에 이거 더하기 기호는 3분의 1. 그다음에 점 찍힌 거는 6분의 1. 그리고 i에 못 맞춘 게 4발이죠. 4발. 그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씩 다 써놓은 거야. 그다음에 이 다음 줄 뭐 해놓은 거냐면 통분해 놓은 거야. 통분. 12분의 5는 그대로 써놓고 3분의 1을 12분의 4로 바꿨고 6분의 1을 12분의 2로 바꿨어.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지금 이거 5, 4, 2 더하면 이게 얼마야? 12분의 11이거든? 그러면 12분의 1이 남은 거잖아. 그치? 이 남은 거. 12분의 1이 4발인 거야. 12분의 1이 4발. 그럼 전체는 몇 발이냐면 48이야. 48발이야. 12개 중에 하나가 4개니까 그러면 이제 전체 12개는 48개겠지. 그러면 이쪽 별은 실제로 20발일 거고 플러스는 실제로 16발일 거고 점은 실제로 8발일 겁니다. 그리고 각각에 따른 점수가 있죠. 15, 3 이렇게 점수가 있으니까 10배, 5배, 3배 해주면 총 점수는 304점이 나오겠죠. 304점. 자, 이거 정리하세요. 자, 14번 이거 문제 잘 봅시다. 어떤 남자는 그의 부인보다 4살이 지금 많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남자랑 여자가 있는데 만약에 남자 기준으로 한다면 아니 쓰지 마. 이건 쓰지 마. 남자 기준이 x면 여자는 x-4겠지. 여자가 4살이 어리니까 6년 전이냐 현재야 이건 현재. 그다음에 6년 전. 6년 전이면 x-6이겠죠. 이때 여자 몇 살이었을까? x-10 요만큼이겠지. 그는 살아온 인생 절반 동안 결혼 생활을 했으면 그러면 지금 봐봐. 이 사람이 6년 전에 나이가 이거였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은 결혼 생활을 6년 전 기준으로 2분의 x-6만큼 결혼을 한 거야. 그렇죠? 전체 그 당시의 절반만큼이니까. 이해됐어? 이해됐어? 자, 그다음 현재로부터 13년 후 천재로부터 13년 후면 남자 여자 이제 볼게. 남자는 x 플러스 13이 될 거야. 쓰지 마. 이거 쓰지 마. 여자는 어떻게 될까? x에다가 얼마 더해야 돼, 여자는? 17. 아니 14. 10. 아니 9. 굳이. 이렇게 됐을 때 부인은 그녀의 3분의 2만큼 결혼 생활을 한다. 자, 그러면 부인 여자의 3분의 2만큼이 이제 결혼 생활 한 거죠. 이만큼이. 됐어? 13년 후에는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그렇다면 이 부부의 결혼 생활이 30주년이 됐을 때 남자가 몇 살인지 찾으라 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는 대충 좀 이해가 됩니까? 지금 현재 여자보다 남자가 4살이 많고 남자 기준으로 6년 전에는 남자 인생의 절반만큼, 여자 기준으로 현재로부터 13년 후에는 여자 기준으로 3분의 2만큼 결혼 생활을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됐어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게 이 결혼 생활이 30주년일 때 남자의 나이인 거잖아.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면 이렇게 세울 거야. 자, 봐. 6년 전에 남자는 요만큼 결혼 생활을 한 거야. 그치? 6년 전에. 그러면 여기다가 2분의 x-6 하나 쓸게요. 이제 이건 이제 식이야. 그 다음에 13년 후에는 이만큼 결혼 생활을 한 거죠. 13년 후에는. 그러면 여기다가 3분의 2에다가 x 플러스 9를 쓸게. 이거는 6년 전이고 이거는 13년 후야. 근데 이걸 그냥 같다고 놓으면 안 돼. 왜 안 되냐면 시점이 다르거든. 왼쪽은 6년 전이야. 현재로부터. 그 다음에 오른쪽은 현재로부터 몇 년 후야? 13년 후야. 그러면 얘는 지금 시간의 차이가 몇 년이 나는 거야 지금? 19년만큼 차이가 나는 거여서 6년 전에서 19년을 더해줘야지만 13년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식은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얘랑 얘를 같다고 놓되 여기다가 19를 더해 주셔야 돼. 자, 그럼 이거 플러스 x 한번 구해보세요. 지금 얘를 이제 구해보면 이렇게 나오겠지. 자, 봐. 19 더하기 2분의 x-6
3분의 2에다가 x 플러스 9니까 이거 얼마 곱해야지 편할까요? 6을 싹 곱해 봅시다. 6을 곱하면 이쪽에 6을 곱하면 6, 9, 54에다가 114 더하기 6을 곱하면 이제 3이 남을 테니까 아예 그냥 이렇게 하자. 3x 마이너스 18 은 6을 곱하면 2가 남을 텐데 2가 하나 더 있으니까 4x 플러스 36 이렇게 해서 x를 구하면 깔끔하게 60이 나오겠죠? 60. 그러면 현재 남자는 몇 살이냐면 60살이야. 현재 남자는 60살. 현재. 자, 근데 잘 봐. 이게 끝이 아니야. 현재 60살이지. 현재 60살. 그러면 6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 6년 전 이 남자 몇 살이야? 54살이야. 그치? 쉬운 4살. 근데 6년 전 기준으로 이 남자는 절반만큼 결혼 생활을 했어. 인생의 절반만큼. 그러면 결혼은 27주년이야. 27주년. 그렇다면 30주년이면 이 남자 몇 살일 거냐면 57세겠지. 57세. 그래서 답은 57세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30주년인데 57세밖에 안 돼? 현재가 60세고 6년 전이 54살인데 54살이 27주년이니까 30주년은 57살이겠지. 자, 이거는 이 14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거 조건 문제 상황을 파악을 못하면 틀려요. 이거는. 얘는 오히려 원가 정가 이런 거보다 계산 훨씬 간단하잖아. 계산 자체는 계산은 간단하지. 야, 이거 하나만 계산하잖아. 이거 세우고 상황을 이해하고 하는 게 어려운 건데 니네가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런 문제를 더 많이 풀어야 돼. 이런 거. 이거 처음 풀면 당연히 쉬운 거 아니겠죠. 어렵겠죠. 근데 이거 어렵다 해가지고 난 어려워요 하고 또 다음 시험 때 또 별표 칠 거죠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해봐야 늘어요. 네. 그리고 연습을 해봐야 쓸 수 있는 거야. 연습을 안 하고 그냥 못 써 절대로. 지금 이것만 보고 아, 난 필기했으니까 이해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다음 주 금요일에 되면 다 까먹는다 이거. 자, 지우고 이제 15번 할게. 15번 거속 쉬니까 표 그립시다. 네. 상황이 두 가지지? 다리랑 터널. 자, 요거는 뭐 많이 했으니까 보겠습니다. 다리가 이제 200m네. 통과하는데 20초가 걸렸고 500m의 터널을 통과하는 데는 30초가 걸렸을 때 이 열차의 길이를 구하시오. 우리 이거 열차 문제 할 때 다리나 터널 같은 거는 기차가 길기 때문에 앞머리 들어가서 꼬리까지 나오려면 여기다가 기차의 길이를 더해줘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x는 기차의 길이야. 됐어요. 자, 그러면 속력은 어떻게 구하죠? 우리 속력은? 뭐분의 뭐죠? 속력이? 시간분의 거리죠. 그렇죠? 그러면은 20분의 200 더하기 x 그 다음에 여기는 30분의 500 더하기 x 그리고 맨 앞에 이제 열차가 일정한 속력이라 했으니까 둘은 같아요 써주면 되겠지. 다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분수 두 개가 같다고 되어 있을 때 요거 어떻게 풀면 빠르다 했었죠? 요거랑 요거랑 요거 이렇게 곱하면 편하다 했지. 자, 동그라미 곱해볼게. 동그라미 곱하면 6000 더하기 30x 세모 곱하면 10,000 더하기 20x 그러면 10x가 4000이니까 x는 400이겠죠. 400. 열차의 길이 400m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요거 정리하시고 16번 풀어보세요. 16번 시키겠습니다. 일단 식 두 가지 쓸게. 한 번 더 쓸게 또. 농도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었지. 뭐지? 소금. 소금의 양. 소금의 양 100분의 농도에 대해 소금물. 자, 요 두 개 갖고 이제 한번 해볼 거예요. 30%의 소금물이 있대. 30%의 소금물 400g이 있어. 그러면 지금 모르는 게 있죠, 하나. 뭘 모르죠, 지금? 지금 농도도 알고 농도 소금물도 알아. 아니까 소금의 양.
소금 네가 나왔어 빨리. 소금의 양도 있어. 자, 요거 소금의 양 한번 구해볼게. 400g에 10%면 40g이야, 그지? 30%니까 소금은 120g이 있을 거야. 됐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55g의 물을 증발시킨 다음에 소금을 더 넣고 최종적으로는 40%의 소금물을 만들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농도가 40%니까 이 식 한번 써볼게. 자, 40은 이렇게 쓸 거야. 일단 소금물 400g에서 몇 g의 물을 증발시킨대? 55g을 뺄 건데 이렇게 물을 뺐을 때는 소금의 양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니까 소금은 그냥 그대로 120이야. 근데 이번에 소금을 넣는다 했잖아. 그러면 얼마큼 넣는지 모르니까 X라고 쓰긴 쓸 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소금이 늘어날 때 전체적인 소금 물의 양도 늘어나겠죠, 이렇게. 하고서 마지막에 이제 100을 곱하면 됩니다. 그럼 계산 좀 해볼게. 자, 그러면 여기 2 곱하기 100 있지? 2 곱하기 100을 나눠서 100분의로 바꾸면 되고 이렇게. 그럼 100분의 40이니까 이게 얼마니? 5분의 2야, 그치? 밑에 한 줄 더 쓸게. 5분의 2는 요거 빼면 345 더하기 x고요. 위에는 120 더하기 x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x자로 이렇게 곱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2랑 3, 4, 5 플러스 x랑 곱하면 되고 5랑 1, 20 더하기 x를 곱하면 되는데 얘네 두 개가 지금 서로 같은 거죠. 그래서 690 더하기 2x는 600 더하기 5x니까 90이 지금 그러면 3x인 거겠죠? 그럼 x는 30g 쓰면 됩니다. x 30g. 요거 우리 교재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문제죠, 얘는? 네. 자, 요거 정리하시고 한 문제 풀어볼게요. 밑에 있는 18번 문제 풀어보세요. 아, 다음 장이오네요. 정리하시고 다음 장 18번 풀어보세요. 자, 그럼 같이 해볼게. 소금물이 지금 400g 있대. 여기서 물 130g 날리고 다시 소금을 30g 넣었더니 농도가 2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처음 소금물의 농도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처음 소금물의 농도는 뭐 X로 한번 해볼까? 처음 소금물. 그 다음에 저렇게 저짓을 하고 나서 나중에 농도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2배가 됐다는 거잖아. 그러면 EX를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하나씩 갑니다. 처음에 농도가 X야, 지금. 농도가. 그러면 농도 X고 소금물이 400g이거든? 농도가 X, 소금물 400g. 그러면 이때 소금의 양은 얼마냐면 소금의 양은 100분의 X 곱하기 400이니까 이게 결국에는 4X가 되겠지, 그치? 4X.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서 이제 했던 거 따라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을 나중 농도는 X인데 물을 130g 증발시켰대. 이때 소금은 안 빠지지, 그대로 4X 있을 것이고 거기다가 소금을 더 넣었대. 30g을 더 넣었대. 이렇게. 그래서 농도를 구하려면 뒤에 이제 100을 곱하면 되겠지. 이 식이 뭔지 이해 안 가면 안 돼요. 이 식은 지금 위에서 아까 했던 농도식입니다. 농도. 됐습니까? 그럼 이건 정리 한번 해볼까? x는 밑에 얼마야 이거? 쭈루룩 계산하면 300이요. 300이지. 300분의 4x 플러스 30 곱하기 100이잖아. 얘는 넘기지 말고 100이랑 300이랑 약분하면 3이지, 그치? 3. 이 상태로 이제 이걸 곱하는 것이 나아. 그럼 얘가 3x는 4x 플러스 30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나중에 x가 아니네. 나중에 2x네. 미안. 나중에 2x네요. 2x. 그러면 여기가 2x고 이게 6x네, 그치? 그러면 2x가 30이니까 처음에 농도는 몇 퍼센트일 거냐면 15%고 답은 5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도 쓴 식, 소금의 양식 한번 썼고요. 그 다음에 농도식 한번 썼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양식하고 농도식 요거 두 개만 알면 이 유형은 다 풀 수 있어, 진짜. 다 풀 수 있으니까 요거 잘 정리해 놓으세요. 자, 지원자부터 볼게. 네. 지원자 3대 2지. 그래서 3대 2 쓴 거 이렇게. 합격자는 5대 2야. 5대 2 쓴 거고.
불합격자는 똑같대. 1대1이야.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알았었냐면 불합격자가 같으니까 불합격자를 x로 놓으라 했어. 이렇게 x. 그 다음에 합격자는 심지어 몇 명인지도 나와 있어. 실제 명수가 210명이라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비례배분하면 남자는 150명, 여자는 60명이겠지. 합격자가. 그리고 그 얘기도 했었을 거야. 합격자, 불합격자 합쳐야지 지원자라고.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 밑에 조그맣게 내가 써놨는데 150 더하기 x고 60 더하기 x야. 각각 남자, 여자야. 그 다음에 얘네가 몇 대 몇이래 얘들아? 3대 2라잖아. 그렇지? 3대 2니까 3대 2는 150 더하기 x 대 60 더하기 x. 이렇게 이제 비례식 세워준 거고. 그러면 풀어보면 x가 120이 나와. 근데 구하는 게 전체 지원자 숫자를 구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다가 120 집어넣으면 남자 270명, 여자 180명. 합치면 450명이 나오겠죠. 450명. 자, 정리 다 했죠? 다 했나요? 못한 사람? 자, 20번 볼게. 처음에 갑과 을이 갖고 있던 금액의 비율이 2대 3이래. 그러면 갑과 을 처음 갖고 있던 거를 2대 3 이렇게 합시다. 근데 이제 이게 뭐 2원, 3원은 아닐 거 아니야. 그쵸? 예를 들어 뭐 2,000원, 3,000원 이런 거니까 얘를 2x, 3x 이렇게 놔볼게요. 2x, 3x.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중간에 어떤 작업을 했냐면 을이 갑에게 600원을 줬대.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600원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늘어나는 거야?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갑은 600원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늘어난 거고.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이제 비율이 3대 2가 됐다는 겁니다. 그죠? 3대 2. 그럼 위에 거보다 더 쉽네요. 얘랑 얘가 3대 2라는 거 비례식만 세워주면 되겠다. 자, 200 더하기 600, 2x 더하기 600 대 3x 마이너스 600은 3대 2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1에 곱하고 1에 곱하고 위에 거 곱하면 4x에 1200 밑에 거 곱하면 9x에 마이너스 1800 그러면 5x가 3000이니까 x는 600이네요. 그렇죠? 600. 근데 이 600은 어떤 사람이 뭐 갖고 있는 금액이 아니라 요 x야, 요 x. 여기다 600을 넣어야겠지, 이렇게. 그럼 갑은 얼마 갖고 있어? 1200원. 그다음에 을은 1800원. 차이를 내봐도 이것도 얼마야? 600원 차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게 문제가 나왔을 때 x만 구해놓고 따라서 x가 600이므로 600입니다 라고 쓰면 틀린 거야. 그거는. 그게 답이 아니야. 우연히 답이 똑같은 거야. 지금 x 구한 거랑 지금 이 600이랑. 근데 엄연히 다른 거야. 얘는 둘은. 자, 그 다음에 21번 한번 해보세요. 21번은 책에 있는 거랑 숫자만 바뀌어 있고 똑같습니다. 해보세요. 자, A부터 볼게. A는 2시간. 그러면 1시간은 얼마큼 1시간에 걸리지? 2분의 1. B는 3시간이니까 3분의 1. C는 내가 그 색깔 다르게 한 이유가 있어요. 얘는 빠지는 거니까 1시간에 마이너스 4분의 1. 그래서 A랑 B는 동시에 넣을 거고 C는 뺄 거고 이렇게 했을 때 물에 가득 채워야 된다 했으니까 얘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보시면 x는 7분의 10이기 때문에 얘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냥 7분의 12 이 자체로 그냥 쓰면 돼. 됐죠? 자, 그러면 다음 거 22번. 자, 준이와 지연이는 종이를 접어 장미꽃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10분 만에 6송이를, 지연이는 15분 만에 10송이를 만들었고 각각 12송이, 8송이를 미리 만들어 와서 동시에 장미꽃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의 장미꽃의 개수가 같아지는 것은 만들기 시작한 지 몇 분 후인지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지.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얘는 10분 동안 6송이를 만들고 있죠. 10분 동안 6송이. 그러면 이 사람은 1분 동안 몇 송이 만들 수 있을까요? 6분의 1송이. 10분에 6송이를 만들 수 있겠지. 그 이름 써놓을게. 준희. 준희는 이렇게. 그 다음에 지연이 볼게. 지연이는 15분 동안 10송이죠. 그러면 지연이는 1분에 15분에 10송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됐어요? 됐어. 자, 준이는 지금 집에서 몇 송이 만들어 온 거야? 12개를 미리 만들어 왔어. 그렇지? 12개 미리 만들어 온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야. 더하기 10분의 6x.
그 다음에 지연이는 집에서 몇 송이 만들어 왔어? 8송이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야. 15분의 10x. 이렇게 했을 때 두 사람의 그 장미 개수가 같아질 때가 언제인지 구하라 했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같다고 놓으시면 되겠죠. 15분의 10x. 됐어요? 요것만 풀면 끝이야 이제. 자, 그러면 지울 거 지울게. 요거 지우면 4고 그치? 약분하면 이게 5분의 3이고 약분하면 3분의 2지 그치? 그래도 아직 이게 계산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숫자를 곱하고 갑시다. 얼마 곱할까요? 5랑 3이 있으니까 15를 쭉 곱해볼게요. 15 곱하면 60 더하기 9x는 10x 이렇게 되나? 바로 나왔다. x는 몇 분? 60분. 1시간 후에 두 사람이 장미꽃 개수가 같아지겠죠. 자, 요거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그 23번 문제는 뭐요? 내가 할 텐데 23번 내가 하고 25번 너네 시켜볼게요. 자, 23번 보세요. 살짝 줄여서 할 테니까 혹시 정리 못한 사람들 쪽 보면서 정리하시고. 자, 시속 4km로 흐르는 강물이 있대. 강물이 지금 시속 4km로 흐르는 거야. 그랬을 때 배를 타고 흐르는 방향으로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배를 타고 내려갔을 때 그러면 얘는 거리, 시간, 아니, 속력, 시간을 따져보면 10km를 가는데 40분이 걸렸다 합니다. 자, 40분을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 시간으로 바꾸면 60분의 40이니까 3분의 2시간이야. 3분의 2시간. 맞나요? 이랬을 때 속력을 구할 건데 자, 얘들아 봐. 지금 이거는 그냥 x라고 할 수 없는 게 이 x는 배의 속력이라 할게. 배의 속력. 그런데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 내려가면 물에 도움을 받아 아니면 방해를 받아? 도움을 받아요.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4를 해줘야겠죠. 이 4는 어디서 나왔어? 강물의 속력에서 나온 거야 얘는. 그러면 이걸 갖고 이제 식을 세울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자, 그러면 3을 곱하면 30이고 2를 나누면 15겠네. 그치? 그래서 15가 x 플러스 4니까 x는 11.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은 11km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25번 한번 해보세요. 보시면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시속 1km로 흐르는 강물이 있고 흐르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내려간 거야. 얘도 내려가서 10km로 내려가는데 몇 분이 걸렸대 지금? 10km 내려가는데 30분. 30분이니까 30이라 쓰면 안 되고 2분의 1이라 써야겠지? 시간으로 바꿔야 되니까. 자, 그러면 내가 속력을 썼는데 속력 써는 거 봐봐. 이 x는 배의 속력이야. 그치? 배. 그 다음에 내가 이거 1을 왜 더했겠어? 강의 이 물의 흐름에 이제 도움을 받으니까 x 플러스 1 이렇게 썼겠지. 그러면 아까 문제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여기서 아까 x 구하고 끝났잖아 그냥. 그지? 그럼 이제 이거 x 먼저 구해볼게. 자, 2를 곱하면 20은 x 플러스 1이고 이 x 얼마냐면 19일 거야. 19. 그죠? 됐습니까? 이 19는 뭐냐면 배의 속도야. 배의 속도.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 이런 강을 배로 6km를 거슬러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구하라 했어. 그럼 얘들아 보세요. 거리는 6이야. 속력은 여기다 19를 일단 쓰고 지금은 거슬러 올라갈 거잖아. 그지? 자, 올라가면 물을 반대로 맞으면서 와야 되지. 그럼 얘는 물의 속력만큼을 오히려 빼줘야 돼. 이렇게. 맞니? 이래 빼면 이게 얼마야? 18이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18분의 6, 즉 3분의 1시간이 되겠죠. 3분의 1시간. 이거를 분으로 바꿔주면 답은 20분. 이 올라갈 때는 방해를 받고 내려갈 때 도움받는다. 이 원리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일반 거속시랑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얘는. 자, 다 썼나요 이거? 네. 다 썼어요? 다 썼으면 이제 우리 24번 볼게요. 한 장 앞에. 자, 집에서 도서관으로 갈 때 분속 40m로 걸어갔고 써볼게. 집에서 도서관으로 가는데 지금 분속 40m로 간 거야. 이렇게 하고 여기서 30분 동안 책을 읽은 다음에 다시 집으로 올 때 60m로 달린 거죠. 그렇죠? 분속 60m로 달렸더니 총합 몇 시간이냐면 2시간이야. 그치? 그리고
여기 이제 보니까 내가 이렇게 표시한 이유가 있어. 얘를 이제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저쪽에 따로 표시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다른 길을 온 거야, 지금. 갈 때랑 올 때가 다른 길이야. 그래서 거리가 같지가 않아. 그런데 이제 이건 알아. 간 길과 온 길의 합은 4.4라는 건 알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구할 거는 집에서 도서관까지 걸린 시간은 몇 분인지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거속시 한번 해볼게요. 갈 때, 올 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이거부터 생각을 해볼게. 일단 뭐 쉬운 거, 속력은 뭐 40이고 60이라 했으니까 얘는 그냥 넣으면 되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걸린 시간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죠? 시간. 그러면 요 시간, 갈 때 걸린 시간이니까 이거 나 x라고 놔볼게. x. 그러니까 x 분이죠. 분속이니까 지금은. 그리고 얘들아, 봐봐. 갈 때 얼마큼 걸렸겠지. 올 때도 얼마큼 걸렸겠지. 그리고 이게 통틀어서 2시간인데 중간에 책을 읽은 시간 있잖아. 몇 분이야, 책? 그럼 30분은 내가 안 움직인 시간이잖아. 그럼 빼야지. 그러면 내가 왔다 갔다 한 시간은 1시간하고 반이야. 그게 분으로 바꾸면 얼마겠어? 분으로 바꾸면 90분이야. 지금 90-x를 다 써야 돼. 왜냐? 지금 다 분속이잖아. 시속이 아니라. 됐습니까? 됐어요? 네. 그럼 거리는 어떻게 구하죠, 우리? 속력하고 시간을 곱하면 돼. 그럼 여기는 40x야. 뒤에는 60하고 90-x를 곱하면 되니까 얘는 5400 빼기 60x가 들어가겠죠. 여기는. 그렇게 해서 전체 거리가 4.4km래. 자, 단위 바꿉시다. 4.4km는 몇 미터? 440. 4,400m. 몇 살이야 지금 도대체? 네? 몇 살인데 지금 이거를 미터를 못 바꾸고 있는 거야? 이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20x가 마이너스 1000이니까 얘는 x는 50분 나올 겁니다. 50분. 자, 이거는 지금 분속이고 미터야 얘들아. 단위 잘 보세요. 지금 분속하고 미터니까 시간과 킬로미터가 있을 때 바꿔줘야 돼. 그리고 그 녀석을 위해 하나 써줄게. 1km는 1000m야. 1000m. 네. 다 썼니? 마지막 하나 합시다. 자, 맨 뒤에 거 26번 보세요. 자, 26번 A 지점에서 B를 거쳐서 C까지 가는데 A에서 B까지는 시속 24의 자전거 이용했대. 그러면 우리 이것도 거속시니까 표 그려가면서 볼게요. A에서 B 갈 때, B에서 C 갈 때 A에서 B까지는 시속 24km. 그 다음에 B에서 C 갈 때는 시속 60km 버스 이용했습니다. C라고 쓰자, C. 이용하면 B 지점에서 버스로 갈아타는 시간 8분을 포함하여 정확히 1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얘도 이제 이 생각을 해야지. 1시간이 걸리는데 8분은 이 B 지점에서 여기 가만히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시간상으로 봤을 때 이동한 시간은 총 몇 분이냐면 52분이야. 이동한 시간은. 그거 하나 생각해 두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죠. B 지점에서 C 지점까지의 거리는 A에서 B까지의 거리의 4배래 얘들아. 4배. 그러면 얘는 물론 A에서 C까지의 거리를 구하라 했지만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 X면 여기 몇 X? 4X. 이게 더 편할 것 같아. 이렇게 하고 나중에 둘이 더하면 이게 5X일 거 아니야. 그치? 5X. 이게 이제 전체 거리겠지. 그렇게 해서 한번 구해보자고 이거는. 됐어요? 자, 그러면 시간 써보겠습니다. 얘는 시간이 24분의 X죠. 그쵸? 그 다음 요거는 60분의 4X. 약분된다 이거. 이렇게 약분하시면 얘가 15분의 X 이렇게 되겠죠. 15분의 X. 자, 그리고 왼쪽에 내가 식 세울게. 24분의 X랑 그 다음에 15분의 X를 더했을 때 여러분 전체적으로 몇 분이 걸렸다는 거야 지금 이게? 52분인데 지금 다 단위가 시간이잖아. 시간. 그래서 얘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60분의 52라고 써줘야 돼요. 그렇죠? 60분의 52. 됐습니까? 그러면 약분하지 말고 이거는 쭉 다
그냥 120 곱해버립시다. 120을 싹 곱하면 그냥 다 분수 없어지니까. 그럼 여기 5x, 그 다음에 이쪽은 8x, 그 다음에 여기는 104인가? 그러면 13x가 104니까 8, 3에 24니까 x가 8이네. x는 8. 근데 이게 8이 답인가? 아니죠. 이 8은 A에서 B까지만 거리고 여기다 8 대입하시면 전체적인 거리는 40km. 아, A에서 C까지 구하는 거야 지금. 귀엽다. 됐죠? 됐어요? 네. 오케이. 자, 책 덮지 마시고 일어나지 마세요. 자, 이거 언제 시험 본다고? 다음 6월 주 금요일. 일주일의 시간이 있어. 일주일 동안 이거 잘 복습하시고 6월 6일 날 안 온다 하시는 분은 6월 4일 수요일 날 일찍 보시면 돼. 6월 6일 날 안 온 사람 있지? 다음 주 언제네요? 6월 4일 날 보시면 되고 일찍 와야 되고 그다음에 숙제는 저기로 올려줄게. 숙제 톡방에 올려줄 테니까 그다음에 이거 뭐냐 답지 받아가야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답지 여기 가운데 놓을 테니까 하나씩 가져가세요.